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3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종목의 제왕 3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주말 마감한 미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특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가 0.44% 오름세를 보였고요. S&P 500 지수는 0.75%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0.81%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마감한 아시아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은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DD앱이 중국판 우버라고 불리는 DD앱이 중단한 후에 홍콩의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점 알 수가 있는데요. 또 키포인트 살펴보시면 6월 중국의 서비스 부문 활동에 대한 민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달에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되면서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발표됐던 6월의 중국 서비스 구매자 지수인 PMI 지수가 50.3포인트로 전월의 5월 달에 55.1포인트에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홍콩에 있는 중국의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마감한 주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0.64% 내림세를 보였고요. 중국의 상하이 지수는 0.44%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반면에 홍콩 항생 지수는 0.59%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0.35%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대만 지수가 1% 넘게 크게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인 주요 아시아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인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대금 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 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더리움 한번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 270만 원 선까지 고점을 터치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 넘게 내림세를 보이면서 25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거래대금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도 한번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4,10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바로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4% 넘게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3,90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지금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5% 넘게 빠지면서 76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은 이더리움 클래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18% 내림세를 보이면서 6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상화폐 시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기분 좋게 빨간불을 켰는데요.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35% 오름세를 보이면서 3,293.21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0.88% 크게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047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지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장중에 장 초반에 3,298선까지 터치했습니다. 3,300선 근처까지 갔지만 결국에는 3,293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부에서 1,048선까지 고점을 찍기도 했고요. 종가도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 확대해 나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0.88% 상승하면서 1,047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매도했고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집계됐습니다. 기관이 2,634억 원, 외국인이 15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이 홀로 2,633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간 수급 동향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오랜만에 매도세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오늘 오랜만에 매수세로 반대로 전환을 했습니다. 2,634억 원의 물량 매수했고요.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8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주간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집계됐고요. 개인만이 홀로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이 1,159억 원, 외국인이 1,837억 원의 물량 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이 홀로 3,0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정리했습니다. 네, 주간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만에 다시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금요일에는 1,748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지만 오늘은 2,000억 원이 넘는 물량 매도했습니다.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는 524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지만 오늘은 매수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1,159억 원의 물량 매수했습니다. 또 외국인도 2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왔습니다. 1,870억 원의 물량을 매수해줬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운수창고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도 집계가 됐고요. 3.21%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의약품 업종이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집계되면서 2.3%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전기가스 업종은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전기전자 업종과 화학 업종이 각각 0.61%, 0.57%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운수창고 업종들 세세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운주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HMM이 오늘 7%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7.37%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48,1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한진칼도 4% 넘는 오름세에 한국공항도 3.23% 상승하면서 49,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국보까지도 3%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의약품 업종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풍제약 이슈가 있었는데요. 신풍제약 우선주가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13만 4,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한미약품도 7% 가까운 오름세 보였습니다. 6.49% 상승을 하면서 37만 7,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명문제약까지도 3%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5,99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전기가스 업종 종목들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중공업 홀딩스가 오늘 10%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10.09% 급등하면서 6,33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한국가스공사와 경동도시가스가 나란히 2%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또 한국전력까지도 1%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24,9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기전자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삼성전기가 6%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또 하나시스템도 5.26% 급등하면서 18,0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일진머티리얼즈와 광전자 나란히 3% 넘는 오름세 보였고요. 사마콘덴서까지도 3% 넘는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에는 화학업종입니다. 오늘 종목들 중에서는 백산이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6.67% 상승하면서 11,2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코스모 신소재도 6%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29,75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LG화학도 오늘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2% 넘는 오름세 보이면서 87만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종별로 등락 살펴볼 텐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인터넷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2%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오락문화 업종이 기관과 외국인 양 매수세 집계되면서 1.71%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기타 서비스 업종도 1.57% 상승을 했고요. 일반 전기전자 업종도 양 매수세 집계되면서 1.48%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디지털 컨텐츠까지도 1.46% 상승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별로 세세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업종인데요. 이 중에서는 카페24가 5%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4.68% 상승하면서 32,4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예스24도 3%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줌인터넷도 2%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7,43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른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락문화 업종 살펴볼 텐데요. 이들 종목 중에서는 오늘 큐브엔터가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9.69% 급등하면서 24,9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사마네트워크스도 7%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 쇼박스까지도 6.88% 오름세를 보였고요. 에이스토리까지도 4%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4,5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반 전기전자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덕산 하이메탈이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9.52%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4,9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이렌시스와 서전기전 나란히 6%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우리바이오까지도 5.33% 상승하면서 5,53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디지털 콘텐츠 업종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스퀘어가 오늘 9%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9.44%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5,68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플레이위드도 7%대 오름세, 카카오게임즈 오늘도 크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6.15% 상승하면서 76,0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미스터블루와 지니뮤직까지도 나란히 5%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기 검색 핫5 시간입니다. 오늘장 크게 주목을 받았던 종목 5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핫5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한국 BNC입니다. 한국 BNC가 대만 국립대병원에서 대만 식품의약국에 신청한 코로나19 치료 후보 물질인 안트로퀴노놀의 코로나19 치료 목적 사용의 긴급 승인을 6월 30일에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트로퀴노놀은 정식 품목 허가는 아니지만
대만에서 주사제인 렘데시비어 외에 코로나19를 치료하도록 승인된 최초의 경구 치료제가 됐고, 또 이와 관련해서 동사 관계자는 렘데시비어 외에 대만 국립대병원에서 100명의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안트로퀴노론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 승인을 해준 것은 해당 치료 약물에 대한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한국 BNC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요.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금요일에도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도 상한가 터치하면서 11,1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핫5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코리아에셋투자증권입니다. 우리나라가 화이자와 모더나 등 이런 mRNA 백신 기반의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과 국내 백신 생산 방안을 협의 중이고, 또 한미약품과 큐라티스 등이 후보 업체로 거론된다는 소식에 큐라티스의 지분 8.58%를 보유하고 있는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급등했습니다. 국내 백신 생산이 타결되면 즉시 10억 회분을 생산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번 협의가 이뤄진다면 북미와 유럽에 비해 뒤처진 아시아 지역의 빡빡한 백신 공급 상황이 한층 완화될 것이고, 또 우리나라가 주요 백신 제조 중심지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큐라티스의 2대 주주인 점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리아에셋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 3거래일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직전 거래일이었던 금요일에는 0.4%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29% 넘는 큰 폭으로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16,3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핫5 세 번째 종목은요. 바로 키네마스터입니다. 국내 동영상 제작 어플리케이션 키네마스터에 글로벌 투자업계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매각 재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글로벌 헤지펀드가 110억 원 규모의 키네마스터 자사주를 사들였는데요. 관련 업계에서는 이 같은 M&A 전문 헤지펀드의 등장에 대해 키네마스터가 해외 투자 유치와 동시에 덩치 불리기를 위한 전략적인 협업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키네마스터는 올 초에 노무라 금융투자 주식회사를 매각 주관사, 또 김앤장을 법무자문사로 선정을 하고 지분 매각을 위한 매각 안내문 발송에 나선 바가 있는데요. 이 소식에 키네마스터가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주가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1.39%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29.17%까지 고점을 찍고 윗골이 많이 달고 내려왔는데요. 그래도 18%대의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지난 7월 1일에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23,7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직전 거래일에는 차익 매물 쏟아지면서 8% 넘게 눌리기도 했지만 오늘 다시 19%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25,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핫5 네 번째 종목은요. 바로 진매트릭스입니다. 진매트릭스가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의 시판 허가를 받으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진매트릭스는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네오플렉스 플루코비드 키트를 시판할 수 있게 허가받았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진매트릭스에 따르면 이 제품은 A형 독감 바이러스와 B형 독감 바이러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동시 진단 키트로 인도에서 유래한 델타형을 포함해 영국발 알파형,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베타형 등 각종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진단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소개했습니다. 네, 이 소식에 진매트릭스도 오늘 급등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매트릭스 1.12%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상승폭 반납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18% 넘는 급등세는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최근 주가를 살펴보시면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습니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금요일에도 5%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오늘도 19%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15,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핫5 마지막 종목은요, 바로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신작 오딘의 흥행에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오늘 장중에 한때 14.25% 오른 81,800원에 거래되면서 시가총액 6조 1,03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6조 813억 원대의 셀트리온 제약을 제치고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지난달 29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신작 오딘은 출시 직후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를 기록했고, 또 출시 나흘 만인 지난 2일에는 부동의 1위 리니지를 제치고 구글 플레이 매출에서도 1위에 올랐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오딘 이용자 급증에 따라 출시 하루 만에 4개의 신규 서버를 추가 출시했고, 또 출시 사흘 만에 5개의 신규 서버 추가 오픈 계획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증권사에서는 오딘의 2분기 이틀간의 판매액은 15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또 사실상 첫 분기인 3분기 일평균 매출액은 10억 원대 후반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소식에 카카오게임즈 연일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트 살펴보시면 6.28%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16%대까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상승폭 많이 반납했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6%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도 24%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오늘도 6.15% 오름세를 보이면서 76,0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한 인기 검색어 5종목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왕의 콜센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든든한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그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주세요. 네, 그럼 김태성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전문가님이 오시는 날은 네. 시장 분위기가 좋아요. 오늘도 역시나 주말에 네. 미증시에 이어서 우리 시장도 기분 좋게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켰는데요. 전반적으로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님? 일단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강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장중에 반도체 IT도 강했고 제약바이오도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조금은 아쉬운 게 사실 우리나라 시장 오늘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올라갔던 것은 이 모더나라든지 화이자라는 기업에서 mRNA 관련한 일을 우리나라와 협업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시총 상단에 위치해 있는 대형주들이 좀 움직였죠.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이러한 기업들이 움직였는데 장 마치고 나서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뉴스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오늘 장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으나 일단 내일까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오늘 저녁에는 미국 시장이 휴장입니다. 휴장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또 공백에 대한 이슈도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 시장은 좋긴 좋았지만 내일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의견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우리 시장 정리해 주셨습니다. 생각보다 강한 우리 시장이었지만 오늘 우리 시장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좀 오름세를 보였는데 그 이슈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장 마치고 나서 좀 안 좋은 악재가 나오면서 내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 장 이슈됐던 섹터들과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네. 시총 상위단에서 오늘 변동이 좀 있었어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치고 올라왔는데요. LG화학은 어떻게 보셨어요? LG화학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LG화학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LG화학에서 만들어내는 배터리가 테슬라라든지 현대차, 기아 이렇게 이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인적 분할이 돼서 이 배터리 사업 부분을 가져간 다음에 상장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지금 LG화학에 투자하는 이 이유 자체가 사실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LG화학 최근에는 트레이딩 기준으로는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전히 꾸준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지만 지금 위치에서 과감하게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체크해야 할 상황이 저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누차 배터리 이야기가 나오면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그 중에서 삼성 SDI를 하시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LG화학 가격 올라서 시총 올라온 거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트레이딩을 해야 돼서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사서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파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LG화학을 굳이 라는 표현을 좀 쓸게요. 그러니까 회사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요. 삼성 SDI와 같은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LG화학 굉장히 좋으나 매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삼성 SDI가 더 유리하다라는 의견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2차 전지들, 배터리주들 중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유망하다라고 계속해서 일관적인 의견을 주시네요. 그럼 배터리 쪽 전반적인 업황에 대해서는 전문가님 괜찮을 네. 거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당연히 괜찮다고 봐야겠죠. 일단은
이 테슬라 앨런 머스크 CEO가 굉장히 많은 기이한 행동을 좀 하잖아요. 또 올해 보면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테슬라의 가장 큰 단점이 이 CEO에 대한 불확실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테슬라의 판매 대수는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기차 판매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2030년도인가 2035년도 이후에는 이제는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 수소차가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그 흐름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제 주변에 불과 한 3, 4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 보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요새는 정말 많아졌어요. 네,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이 전기차 타시는 분들 그리고 아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주차장 혹은 이 회사 건물 지하 주차장에도 보면 이제는요 전기 충전소들이 거의 다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건 그만큼 일상생활 속에 전기차에 대한 이 침투율, 점유율이 높아져 나가는 상황이라서요. 충분히 이 전기차 배터리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기차가 많이 보급됨에 따라서 2차전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지난주에 네. 펄어비스로 시작된 게임주들의 강세, 오늘까지도 이어졌어요. 카카오 게임즈도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은 네. 또 M게임도 부각이 됐는데요. 게임주들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는 저의 영역에서 좀 벗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펄어비스, 뭐, M게임, 카카오 게임즈, 사실 제가, 시세가 나오기 전에 다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투자자들마다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관심 있게 보는 포인트가 굉장히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나기 전에 좀 미리 선침해를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게임주들 굉장히 좋다고는 이야기는 하겠지만 제 기준으로 트레이딩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어렵습니다. 뭐 물론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뭐 M게임 이 종목들이 여기서 더 안 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지금 만약에 산다면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나올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도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펄어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올해 한 1월, 2월 때부터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중국 판호 발급을 하게 된다면 펄어비스, 컴투스가 가장 많이 받았지만 그 다음으로는 펄어비스가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유는 텐센트하고의 협업이 가능한 지금 기업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펄어비스가 중국 판호 발급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가장 게임주 안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게임주들의 이제 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 자질이 뭐냐면 펄어비스 하면 뭐뭐뭐, 뭐 NC소프트 하면 뭐뭐뭐 이런 대표작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검은 사막과 붉은 사막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대형 히트작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그대로 중국 시장에 가서 내다 판다? 그럼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은 것은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하지만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저는 차라리 조정을 더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펄어비스도 M게임도 카카오 게임즈도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트레이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방송 시간에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노란통 메신저에 오시면서 저와 같이 이야기 나누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게임주들 전반적인 흐름은 좋지만 이미 너무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진입은 좀 무리다. 어느 정도 눌렸을 때를 공략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 진입을 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큰 도움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또 다른 종목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도 호재가 있었어요.
코로나19 네.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이제 감마 변이 동물 실험에서 효능을 확인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요. 이 그룹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좋게 봐야죠. 일단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이제 순환매가 되게 빠르게 나타나는데 지금 전체적인 우리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시총상위 종목들 안에 실질적인 재무제표의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추려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혹은 한미 그룹주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대다수의 기업들은 일단은 눈에 보이는 실적보다는 향후 이뤄낼 수 있는 성과 단순히 이제 기대감 그것 때문에 올라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기본 베이스인 실적을 깔고 거기에 지금 레키로나라고 하는 향후의 성장 모멘텀을 지금 얹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보다는 더 좋은 흐름을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물론 다 같이 움직입니다. 다 같이 움직이지만 그 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것을 체크를 해보면 셀트리온 제약이 아무래도 가장 상승 탄력은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룹주들 일제히 모두 다 좋겠지만 그중에서도 매매하기에는 셀트리온 제약이 탄력성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제 다시 돌아오는 싸이월드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히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오늘 주목을 받았거든요. 이쪽 섹터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오늘 이 싸이월드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것도 장 맞추고 나서 바로 이야기가 나왔죠. 한 달 원래 이제 연기한다고 그러죠. 네, 오늘 다시 재개가 되기로 했었는데 중국 쪽에 해킹과 관련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다시 이 재개를 미루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타나면서 관련주들의 등락이 이제 오늘보다는 내일 정도에 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싸이월드 그렇죠. 많은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물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최근에 그 트렌디함을 넘어서서 이제 대표적인 어떠한 SNS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지속성적인 측면에서는 힘이 다소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단발적인 이슈는 가능하겠지만 지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힘이 약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이 관련주들 내일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래도 한 달 뒤에 다시 재개한다라는 이슈가 있으니 그때까지는 충분히 더 가져가 볼 만은 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지만 전체 계좌에서 좀 비중을 더 높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싸이월드 관련해서 오늘 강세를 보였던 관련주들 내일 흐름 잘 지켜보자라고 하셨는데요. 또 싸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오늘 오후에 로그인을 재개한다라고 밝혔지만 장 마치고 나서는 이제 8월 2일에 저녁 6시에 오픈하겠다라고 일정을 변경한 것까지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종목별로도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나는 어디가 진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문가님, 민간 우주 기업 버진 갤럭틱이 11일에 우주 여행을 떠나겠다라고 밝히면서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을 했는데요.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셨어요? 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버진 갤럭틱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들은 이슈들은 굉장히 사실 매력적이죠. 네, 그동안에 없었던 일련의 좀 역사적인 어떻게 보면 시작이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관련주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보신다라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향후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걸 떠나서 지금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종목군들, 이 종목군을 함으로써 다른 종목군들을 매매를 못했을 때 오는
시간 낭비가 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회비용적인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그동안에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테마가 움직일 때 사실과 너무 동떨어진 테마 같은 경우에는 테마의 연속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단기간 안에 큰 이슈는 됐었어요. 큰 이슈는 됐었지만 그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속성적인 측면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종의 가십이라고 하면 표현이 되게 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십거리로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트레이딩은 지금 한참 핫한 제약바이오나 좀 전기전자 이쪽으로 하시는 게 조금은 더 편하다. 왜냐하면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시세가 안 나와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물리게 되면 어떠한 기준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추매를 해야 되는 기준점 혹은 손절을 하기엔 너무 아까운 또 그런 투자 심리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관련주들 그냥 지켜만 보시고 트레이딩은 다른 업종과 다른 테마로 하시는 게 저의 개인적인 매매 성향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들보다는 조금 더 핫한 이슈를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나 전기전자 쪽에 눈을 돌려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테마, 어떤 종목에 눈을 돌려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전기전자 쪽에 눈을 돌려보자라고 하셨잖아요. 자세하게 네. 어떤 섹터일까요? 반도체 쪽일까요? 일단 저는 MLCC 쪽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동안에 제가 계속 MLCC 관련주들은 지금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뭐 대장주는 당연히 삼성전기고 중소형주로 봤을 때는 제가 코스모 신소재 이야기를 정말 오래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작년 11월 달에 내외경제 방송에 나가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15,000원에서 17,000원대 이 사이가 지금은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앞으로는 이 종목이 3만 원 이상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제가 드렸고 그때 당시 이제 화면에 띄우면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코스모 신소재 벌써 3만 원에 와 있습니다. 네, 29,750원. 그때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게 15,000원에서 17,000원대였는데 어느새 지금 29,000원, 뭐 3만 원대 지금 와 있는 코스모 신소재. 저는 그럼 여기서 꺾일 거냐? 아니라고 봐요. 지금부터 더 간다라고 보는 이유는 MLCC가 소형 가전에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 가전사업부에서 매출낸 거 보시면 그만큼 뭐 LG 오브제 라인 그리고 삼성의 비스포크 라인 굉장히 많이 팔렸음을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특히나 상반기에는 삼성도 그렇고 이 애플도 그렇고 대표적인 모바일 제품이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LCC 수요가 늘어났다. 그럼 하반기에 만약 플래그십 모델이 나온다면 당연히 더 늘어나면서 해당 관련주들의 실적은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MLCC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고점 돌파형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코스모 신소재가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 또 코스모 신소재가 조금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코스모 화학을 지금 위치에서 한번 스윙으로 가져가 보는 전략도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유망한 종목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MLCC 관련주들 눈여겨보자라고 하셨고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나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까지 지금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 어느 타이밍에 시장 상황에 맞게 언제 진입을 하고 언제 수익 청산을 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크게 도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 TV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 우리 시장 기분 좋게 빨간불 켜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